새 정부 들어 혁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37년 전 5.18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월 단체들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판결에 대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레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에 한전을 방문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7년 전의 5.18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18 당시 31사단 법무관으로 군복무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다가 경찰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김 후보자는 37년 전 자신의 판결에 대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민들은 김 후보자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좀 보니까 사과 자기가 한다고 하고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반성하는 걸 보여주니까 아주 좋은 모습 같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상결정재판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내는 등 그동안 김 후보자가 내린 재판을 미뤄볼 때 국민들을 위해 일해줄 것 같다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법관 잘했고 그 안에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이 일 잘했는데 왜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나 과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김 후보자가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월 단체들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37년 전 판결에 대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5월 단체들은 오히려 김 후보자를 공격한 자유한국당의 자격론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5.18 행적에 대해 5월 단체들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5월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한 것 자체는 유감스럽다면서도 당시 김희수 판사가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사재판에서 역할의 한계가 명확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희수 후보자가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판결해온 점을 높이 샀습니다. 5월 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5.18 행적을 문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자세로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의 뿌리, 전신이 과연 5.18과 광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유언비어 취급을 받았던 5.18 대검 희생자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증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시관 서명란에 중위 김희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 대검으로 찌른 흔적을 보았습니까? 검시하시면서? 봤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5.18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면서 5.18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 공과대학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광주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을 방문해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문 대통령의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광주 전남 부동산 경기를 보면 뜨고 있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로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과거 30평형대를 기준으로 거래가가 분양가보다 많게는 40%가량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를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현실 지금 몇 년 사이에도. 그래서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혁신도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매물이나 분양권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한 40, 50개 내지 5, 60개 정도 되는 매물들이 지금 거의 1, 20개 정도 수준으로 별로 매물 적당한 매물 가격대에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공대 설립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도 혁신도시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한전공대 위치가 어딜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상당한 문의도 많고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채널로 통해서 공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혁신도시 인근에 태양광 부지를 물색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실체가 없는 가운데 장밋빛 기대만이 넘쳐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보다는 조심스런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혁신도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최대 현안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혁신도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광주 지역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 광주 간 고교 공동 지원제 문제부터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어떤 교육 이 광주로 흡수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남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낙오자들만 다니는 그들만의 학교가 돼버린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지원제 성사 여부를 떠나 혁신도시 학교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최근 국립중고교 설립 동의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며 2020년까지 새로운 공립학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강한 사립고, 그 강한 사립고는 광주나 아니면 장성고, 창평고, 능주고 이런 강력한 학생들과 비교해도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사립고,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립고를 하나 추진을 해주고요. 새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택이 혁신도시에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게 만들지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신설 때문에 자꾸 학교가 시끄럽고 하다 보면은 학부모들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당장 입시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공론화되다가 혹시 학교가 늦어지는 건 아닌지. 한정공대 설립 가시화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 문제. 혁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초중고 교육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고에서 82살 임모 씨가 얼굴과 팔에 멍이 든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질식사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 동안 573억 대의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대표 50살 문모 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도박 참여자 등 7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자수하도록 한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1살 A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에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에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수법으로 모두 9명으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미국 카터 정부의 인권 외교 포기가 광주 학살을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 최용주 연구원은 지난 1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기증한 미국 정부 문서 89건을 분석한 결과 카터 정부의 외교 정책이 1979년 10월 26일 이후 인권 중시에서 안정으로 변했고 이런 목적으로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5.18을 정당한 사회운동으로 보지 않고 혼란과 폭동으로 인지했다며 이런 점이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정책연대는 도가니 피해자들이 새로 옮겨간 복지시설에서 또다시 인권 유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아 법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특히 문제를 일으킨 재단 측이 임명한 이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